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우리 리치스타님께 바로 그냥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MLCC 관련주 이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일단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상처가 남을 스크래치 남을 수 있는 그 그런 정도 부분이 좀 상처를 좀 받았다. 네, 삼성전기 뭐 이런 회사죠.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뭐 우선 공급 과잉의 이슈로 인해서 MLCC 관련주들 뭐 삼화콘덴서, 삼성전기 그리고 삼화전기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고전을 원치 못한 모습인데 분명히 공급 과잉 쪽의 이슈가 뭐 헛소문은 아니거든요. 네, 헛소문은 아니죠. 지금 대만 증설하려고 막 하고 네.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만큼의 우려도 좀 과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 우려가 과연 여기가 바닥이냐? 근데 아직 바닥은 또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좀 논란이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시작되고 있으니까 아직 끝이 나지는 않았다 이거죠. 뭔가 위험이 도사리면은 일단은 위험을 돌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주가를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뭐 지금 당장은 지금 첫 노이즈가 나왔으니까. 첫 노이즈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돌아가는 와중에 아직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더 바라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반등 시작. 시작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전 제일 불쌍한 게 아모텍이 제일 불쌍해요. 이제 막 MLC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뉴스 나와가지고 주가 가지도 못하고. 삼화콘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그냥 뭐 단기간에 그냥 정말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주구장창 올랐죠. 그냥 주구장창 올랐던 거를 뭐 이제 한 달 넘게 올렸던 거를 이제 뭐 며칠 만에 쑥 빼버리는 그렇죠. 단 이 봉 두 개만으로 그냥 빼버리는 이 모양새로 나와버렸으니까 그만큼 공급과잉 우려가 이쪽에서는 굉장히 큰 안 좋은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수량으로 밀고 나가는 종목이거든요. 수량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고 엄청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게 더 많은 공급이 나와버리면 결국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MLCC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이거 그쵸. 평생 얘네 해먹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얘기 나온 지 한 3달, 4달도 안 돼가지고 너도 나도 중국도 하겠다, 대만도 하겠다, 뭐 여기저기 다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화콘덴서 삼성전기, 삼화전기 뭐 이런 쪽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완전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게 그쵸. 훨씬 낫다. 일단 우려감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진 않거든요. 이 부분 스파이더 전문가님하고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우리 그럼 스파이더 스타님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MLCC 관련 좀 일단 어떻게 이게 보시나요? 그 적측 세라믹 적측 세라믹 콘덴서 이게 지금 그 줄여서 이제 MLCC 뭐 같은 말인데 이게 지금 적측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전제품의 필수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잘 저장했다가 전자제품이 잘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친절하게 또 설명까지 다 해주시고 제어를 있습니다. 해주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지금 MLCC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가전제품 필수 그냥 부품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죠. 4년, 4년 전에만 하더라도 핸드폰에 이 부품이 뭐 500개에서 600개 정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1000개 정도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더 많이 들어가고 사실적으로 이 지금 시장이 가장 이제 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삼성전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고점이죠. 굉장히 좀 고점이고 고가놀이였죠. 삼성전기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주들이 뭐가 있냐면 대주전자재료. 지금 잠깐 차트를 뭐 제가 열어드린다고 한다면 이것도 지금 굉장히 고점이죠. 차트가 바뀌었지만 굉장히 똑같죠? 굉장히 이제 고점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로 지금 뭐 지붕 뚫고 하이킥 찍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 아모텍. 아모텍이 좀 불쌍해요. 예, 아모텍이 좀 약간 아모텍이 좀 이제 막 빠졌습니다만. MLCC 사업 해보려고 이제 근데 막 아모텍도 61평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지지 자리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여지가 있는데 사막 콘덴서 지금 방금 뭐 리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사막 콘덴서는 사실 눌림목으로 좀 보여지고 121평의 지지를 좀 받으러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 관련 조금 더 주주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네요. 네. RF세미도 잠깐 보여드리면 굉장히 급등했죠. RF세미는 무서워요. RF세미는 뭐 오늘 뭐 무서워서 못 차트 가겠어요. 보시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급등했죠. 네. 예,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 MLCC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업황 관련해가 너무 주가가 높지 않냐 이런 우려들. 일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에 12,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예,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핸드폰, 아이폰 X도 마찬가지고 아이폰이라든가 TV,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뭐 관련된 업종이 많아요. 고성능 뭐 CPU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CPU도 계속해서 지금 들어가죠. 시장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뭐냐면 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고사양적인 어떤 이런 MLCC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일본의 지금 무라타 아니면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사양의 어떤 MLCC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극소수예요. 맞아요. 얼마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다 보니까 뭐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이제 회사들은 이제 저사양의 어떤 MLCC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 지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떤 이제 이런 고사양들의 어떤 제품들이 계속 발전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는 과도하다. 그렇죠. 뭐 시설 뭐 증설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면서 어떤 가격의 하락의 우려가 있다. 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단지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좀 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 만약에 가격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뭐 편입을 해야 되는 좀 어떤 적기로 판단하고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럼 반도체는 모건 스탠리 이번에 리포트를 어제 냈죠? 그렇죠. 저는 모건 스탠리하고 좀 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예, 모건 스탠리 비중 축소 의견을 냈는데 이게 제목이 참 자극적이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없는 반도체 회사라고 했는데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께 다시 한번 요거 반도체는 그럼 똑같이 보시나요? 일단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인기가 없죠. 근데 네, 모건 없네요. 스탠리 정말 지금 인기가 이게 좀 약간 불쌍한데 이게 뭐냐면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가 일단 71,000원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투자 의견도 지금 어떤 비중 축소를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잠깐 뭐 제가 차트를 잠깐 좀 열어보죠. 네, SK 하이닉스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요 2평이 살짝 무너진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 아까도 봤지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일부 조정이 옵니다. 그리고 추세선 자체도 깨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단지 조정 국면에 좀 들어선 거고. 저기 SK 하이닉스 차트라고 참 봐지는 게 이제 그렇죠. 저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요, 완전히. 예, 일단 추세 자체는 깨지지 않았고 아직 뭐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을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모건 스탠리의 어떤 그런 지금 얘는 공매도 때리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매도 때리려고 근데 했나 싶기도 하고. 지금. 모건 스탠리의 어떤 이런 발표가 빗나간 적도 있는 게 작년 2017년 11월 달에 보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렇죠. 한번 뭐 주가 하향 조정도 이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향 조정도 많죠. 했고 근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 실적은 거의 굉장히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영업 이익률도 55%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이런 모건 스탠리의 이런 발표를 너무 맹신을 하는 거는 좋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일단 아직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선을 깨지 않았고 일부 조정이 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우리 한번 72,000원 정도 지지를 받지 않겠나. 72,000원 지지받을 거라고 좀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 우리 리치스타님 한번 이제 짧게라도 지금 한번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저는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한테 고구마를 하나 던져주고 싶긴 한데 왜냐면은 전 돌을 던지고 싶은데. 돌도 던지고 싶고 고구마를 던져야 더 답답할 거 아닙니까? 돌보다 그렇죠. 그죠? 돌 던지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건 스탠리가 맞는 적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적절한 보고서를 내긴 하는데 이번은 조금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았나. 왜냐? 디래미 시장은 굉장히 급변하는 경우가
단 1분기조차도 예상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1분기도 예상하기 힘든데 어떻게 내년 전망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네. 비중 축소 의견을 내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전에도 뭐 김본 전문가 얘기한 것처럼 김본 해설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매도를 때리려고 하지 않나 제가 약간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런 의심이 좀 예. 듭니다. 보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전에 스파이더님의 차트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자, 제 차트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추세선이 살아 있어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길게 보니까 또 저렇게 보이네요. 네. 이거 좀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회원분들도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세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추세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한은 뭐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적기이지 않나. 오히려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 많이 제가 볼 때 떨어지니까. 이거 힘들어하신 분들은 뭐냐면 대부분 위에서 잡으시는 네, 거죠. 위에 대부분 이제 뭐 한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인데. 9만 원 정도에 잡으신 분들이 힘들어하겠지만 내내 사라고 할 때 안 사고 있다가 8, 9만 원대 잡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8만 원 이 정도에는 매수의 적기다. 지금 저라면 지금 비중을 예를 들어서 100%를 들어간다고 하이닉스에 100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한 50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들어가볼 정도는 네. 들어가 보면 하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뭐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요. 뭐 공급 이렇게 가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때마다 파는 게 아니라 1년짜리 계약하고 파는 회사인데. 그렇죠. 참 신기한 회사예요. 모건스탠리. 참고로 제가 모건스탠리 얘기 드리자면 2008년 글로벌 국익위 때 망했던 회사입니다. 네, 망했던 회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참 눈물나게 빌었던 회사인데 참 그때가 참 2008년 때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저는 모건스탠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